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충격, 대량 실업 사태 터진다. 사실일까요? 사실일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5인 이상 49인 이하 이 사업장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좀 연기를 해 주십사 하고 말입니다. 연일 국회를 찾아가서 고개를 숙이고 또 숙였습니다. 그런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요, 해줄 듯 하더니요, 결론은요 이렇게 났습니다.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 쉽게 말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그냥 시행한다는 거예요. 뭐 빵집을 하다가 감옥에 가든 식당을 운영하다가 감옥에 가든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만 더 중시 여기면 된다는 뜻입니다. 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지금 현장에서 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49인 이하 사업장, 여기 진짜 아우성이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장사 안 됩니다.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충격적이에요. 게다가 말입니다. 빵집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식당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거든요. 아닙니다. 빵집이든 식당이든 카페든 하루 말입니다. 정규직이든 알바든 합쳐서 5명이 한 달 동안 5명을 계속 유지하면요, 무조건 해당됩니다. 그러면 상황이 굉장히 꼬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말입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더 우선합니다. 자영업자의 생명과 안전은 더 우선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왜 제가 그렇게 느끼냐고요? 지금 말입니다. 민주당은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꼴대를 몇 번을 넘겼습니다. 이게 여러분 국가 지도자잖아요. 꼴대를 몇 번 옮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꼴대를 몇 번 올린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려면 제일 처음에는요, 정부가 2년 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 정부 사과해라. 그러면 유예안을 통과시켜 주겠다. 재정지원도 해라. 또 기업이나 정부가 공개 약속을 해라. 이 세 가지가 처음에 민주당의 쉽게 말하면요, 꼴대였습니다. 저것만 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유예를 확정 짓겠다. 5인 이상 49인 미만에 한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여당이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산업안전보건청을 들고 나왔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에다가 설치를 하고요, 적어도 2조 원의 예산을 지원하라. 사실 지금 정부 돈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거고, 지금 고용노동부 안에 산업안전보건대책본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중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필요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여당이 이거 수용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2년 유예해 주면 2년 후에 산업안전보건청 설치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민주당은 돌변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겠다. 이거 설치해줘도 안 되겠다. 결국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이 기본 취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공당이 뭐 이렇습니까?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당이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고,
약속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해놓고도 안 지켰어요. 참 이런 것을 공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껍데기당 같아요. 제가 민주당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행태가 희한하잖아요. 사실 말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인 이상 49인 미만에 적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실래요? 진짜 대량 실업 사태가 터질 겁니다. 왜냐 하면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처벌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망자가 났을 경우 지금 두 군데서 벌써 났습니다. 하나는 부산에서 났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강원도에서 났습니다. 이럴 경우 말입니다. 1년 이상 징역, 1년 이상 징역이에요. 1년 이하가 아니라 1년은 무조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1년 동안 이렇게 예를 들어 가게를 비거나 회사를 비면 이게 그 회사가 살아날까요? 안 살아나겠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직원들도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고요. 또한 말입니다. 벌금은 개인에게는 10억 원, 그리고 법인에게는 50억 원 이렇게 매깁니다. 그러면 사망사고가 안전사고에 의해서 난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감옥 갔다가 빚더미에 올라앉고 인생은 종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5인 이상 사업장, 49인 미만 사업장 사장님들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요 지금 5인 미만으로 줄이기 위해서 내보낼 겁니다. 그런데 그 내보내는 숫자가 어마무시합니다. 보실래요? 지금 2021년 기준입니다.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이 71만 2,697개입니다. 이게 2023년 기준이 되면 83만이 됩니다. 만약에 한 명만 내보내도 80만 명 이상이 지금 줄줄이 나가게 생겼어요. 80만 명 이상이. 아니 두 회사 중에 한 사람만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40만 명의 실업자가 생깁니다. 이거요 안 생긴다고요? 아니 데리고 있으면 되지 무슨 생기느냐? 아니에요. 감옥 가기 싫거든요. 그러면 4인으로 줄이든가 회사를 쪼개든가 뭐 다양한 방법을 쓰겠죠. 전부 다. 비용이 들더라도 회사를 10명 있으면 4명 쪼개는 거예요.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된다는 뜻이에요. 40만 명, 50만 명, 60만 명, 70만 명, 더 많게는 80만 명, 100만 명의 실업자가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이 틀리다고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 전례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최저임금 엄청나게 올렸잖아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41.6%를 올렸습니다. 엄청나게 올린 거죠. 엄청나게 올렸어요. 이것도 최저임금만 올린 거예요. 시간의 수당도 오르고 4대 보험도 오르고요. 퇴직금도 올라요. 그러면 말이 41.6%지 그냥 100% 올랐다 생각하시면 돼요. 100%. 아니 더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최저임금이라는 놈은요. 중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2022년 기준으로 세계 최고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얼마나 내보냈느냐? 이거 보시면 아십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늘어난 거 보세요. 엄청나게 늘어났죠. 지금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일 때 96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보세요. 9,160원이 되니까 157만 7천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무려 말입니다. 64.3%가 늘어났어요. 160만 명이 넘게 늘어났잖아요. 160만 명.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상시 근로자 중에 나는 최저임금 인건비 부담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어. 20년 일했지만 미안해. 10년 일했지만 미안해. 지금 나가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오히려 회사를 망할 수밖에 없어.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36시간으로 가볼까요? 36시간 미만으로 가면 더 심각해집니다. 지금 36시간은 결국 파트타임을 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6,470원일 때는요 441만 3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160원이 되니까 802만 8천 명까지 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41.6% 오르는 동안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들이 81.9%가 늘어났습니다. 81.9%. 적어도 360만 명이 더 늘어났다니 360만 명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 36시간 미만은 그래도 말입니다. 뭐 일을 하니까 소득이 있다고 치더라도 15시간 미만은요. 지금 최악이잖아. 60만 명. 앞으로 이 60만 명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요. 이게 파트타임을 일하든 아니면 알바를 하든 하루 동안 일하는 사람이 상시근로자 합쳐서 5명이 넘으면 이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는요. 15시간 미만의 근로 이것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 대량 실업 사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돌아올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어마무시합니다. 시장에 말입니다. 거의 주 52시간제 아니 주 52시간제보다가 더 큰 파급 효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5인 이상 49인 미만에도 적용을 하는 것은요. 저는 안 그래도 어려운 현장 경제가 폭삭 무너지겠다. 저는 그 생각 반드시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은 그래 죽어도 상관없어. 자영업자들은 나는 노조만 내 편으로 다 하면 돼. 이런 뜻이 저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기업인을 노조에 팔았다. 제가 그렇게 썼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노조가 전체 조합원 수가 272만 2,484명이거든요. 그중에 지금 이 법에 대해서 격렬하게 이야기하는 데가 민주노총인데 109만 9,805명입니다. 저는 노조도 말입니다. 상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장이 구속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말입니다. 일을 못하게 되면 그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직원들도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안전사고 일어나면 안 되는 거 맞아요. 일어나서는 안 되죠.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혹하게 법규를 만들어서 옥죄면요. 그것은 시장경제가 무너집니다. 가렴 죽으란 말도 하잖아요. 가혹하게 백성들에게 세금을 수탈하는 정권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가렴 죽으란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너무 가혹하게 뭔가를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혹하게 뭘 하면요. 바싹 얼어버립니다. 저는 그 바싹 얼어버리는 게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노조를 살리고자 사실상 자영업자 71만 2,657개 이게 사업장 규모거든. 그 안에 일하는 사람 800만 명 정도 됩니다. 793만 6,282명이에요. 이들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노조를 선택하고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을 버렸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노조도 물론 한 표고 자영업자 중소기업도 한 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한 표라고 하더라도요. 저는 같은 생각을 들어주면서 합리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판단으로 실사구시적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오로지 말입니다. 내 편의 표를 위해서 이 결정을 했다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나라 경제는 무너지고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까지 최악의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 계속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제가 조금 빠르기는 해요. 최저임금이 나왔을 때도 목이 터져라 외쳤잖아요. 주 52시간제가 나왔어도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부동산에 규제 정책만 나와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결국은 그 후폭풍이 다 왔잖아요. 실제로도 말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제가 지금 목이 터지라 외치는 것처럼 나중에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도 국민입니다. 근데 그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참 문제다. 그 생각은 저는 합니다. 게다가 이 법안 있잖아. 이 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이 법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 있죠. 이 법안 말입니다. 이 법안을 잘 들여다보면요. 구체적인 책임과 의무는 없습니다. 형벌만 높습니다. 이게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맞습니까? 저는 충분히 위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보다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저는 전문가들이 빨리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주고요. 지금 5인 이상 49인 미만 사업장 사장님들 최악의 상황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노동계의 표를 의식을 해서요. 자영업자 결국은 소상공인 잡는 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상황 속에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노동자도 엄청 피해를 입어요. 사용자도 엄청 피해를 입고요. 왜 이런 법안을 강제하는지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나라가 나라처럼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가는 것을 보면 나라가 망하려고 자꾸 가는 것 같아요. 이게 특정 집단의 말만 듣고 또 다른 특정 집단을 완전히 개무시한다는 것은요. 결국 최악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제발 국민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사구시라는 원칙을 지켜가면서 내 편보다는 국민이 우선이다. 저는 그것이 국가 지도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간다는 것은요. 참 안타깝다. 저는 그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